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야당과의 40년 인연, 이 중에는 아주 좋은 인연도 있다고 하는데 또 악연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이 40년 인연과 26년 악연, 이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황교안 저격하겠다 이렇게 줄 서고 있는 야당의 흐름, 청문회 쟁점 사안들 저희가 또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남희 팀장, 네. 자, 먼저 오늘 원래 총리가 지명이 되면 총리실로 출근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어서 그런 건지 법무부로 출근을 했어요. 아직 법무부 장관 퇴임식 일정이 안 나왔습니다. 아직 이제 퇴임식이? 법무부 또 장관으로서 그 진행되던 수사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좀 마무리하고 가지 않겠나 이런 예. 관측이 나오고요. 자, 지금 오늘 출근하는 모습인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제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지금 화면이 멈췄는데 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아주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과천 법무부 청사를 출근하면서 예. 이제 법무부 이제 출입하는 기자들이 붙어서 오늘 질의를 했을 때 예, 기자들이 저렇게 많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네. 국민들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도만. 아주 짧은 얘기만 했습니다. 예. 제가 궁금증을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퇴임식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면은 주말에는 어떨까요? 이번에 일정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주말에는 총리, 주중에는 장관 이렇게 일정을 소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일 장관은 아직 퇴임이 안 된 건가요? 안 됐고요. 그리고 예. 이제 내일이 토요일이죠.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인 월요일은 바로 창성동 총리실 네. 별관으로 출근합니다. 거기서는요, 어떤 또 총리 후보자로서의 일정을 소화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다시 또 장관으로서 그 법무부로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예. 애매하죠. 그리고 그 본인의 공보나 인사청문회 부분은 총리실에서 담당을 하고요. 또 이렇게 출퇴근 영전은 바로 의전은 법무부에서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아마 발탁이 되니까 저렇게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싶은데 김태현 변호사께서는 왜 웃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사실 저 화면을 보면서 왜 웃었냐면요. 예. 예전에 저렇게 지금 굉장히 낮은 모습, 낮은 자세를 하면서 기자들 질문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로적인 답변만 하잖아요. 제가 아마 이완구 전 총리 학습 효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완구 전 총리 처음에 나오실 때 얼마나 딱 나오셔서 저는 뭐 엑스레이도 가지고 있고요. 내 가방에 보면 40년 다 들어있고요. 굉장히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판기 이완구 아니냐 이런 얘기 들었다가 언론의 집중적인 어떤 검증과 또 공세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 레미더 같은 경우에 옛날에 그 학습 효과 때문에 나는 최대한 몸을 낮추자 아마 예. 이런 로키 전략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잠시 들어서 제가 웃어봤습니다. 그래서 웃으셨군요. 아마 기본 성품도 좀 많이 다르긴 할 텐데 야당에서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야당과 좋은 인연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벼르고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지도부에서 나온 목소리 문재인 대표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 이야기 저희가 짧게 정리했습니다. 황교안 예정자는 대통령의 발만 들은 예스맨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 공안 정치로 야당과 국민을 협박해왔습니다.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고집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춘 인사가 또 대통령이 됐습니다. 황 후보자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간첩 조작 사건에도 깊숙이 개입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황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이남희 팀장. 네. 정치가 뭔지요. 보니까 이 두 분들, 이종걸 원내대표 지금 이제 검증을 책임져야 되는 분인데 둘이 보니까 고등학교, 대학 동기 다 동기네요. 알고 보면 굉장히 끈끈한 사이입니다. 공식 석상에선 저렇게. 절친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경기고, 명문고로 통하는 경기고 72회 동기고요. 특히나 고3 때는 같은 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도 같이 입학을 했는데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의 경우는 다시 서울대로 편입을 해서 들어갔죠. 끝까지 예. 같이 다니지는 않았고요. 근데 두 사람의 길은 달랐습니다. 황교안 이제 총리 후보자가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렸다면 그 이종걸 원내대표는 민변 변호사로 다른 길을 갔고요. 여기 한 분 경기고 친구가 더 있어요. 예. 바로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인데요. 이분들이 다 그 경기고 72의 동기들이죠. 네, 다. 친구들로 잘 친하게 또 지냈다고 합니다. 예, 성향이 잘 안 맞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그죠? 또 꼭 친구들끼리 성향이
안막 예. 달라도 또 학교 다닐 때도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정말 이종걸 원내대표 설명이 바로 황교안 후보자는 굉장히 모범생이었고 나랑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늘 유인물 뿌리고 다니고 좀 다른 계열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황스택 기자. 네. 그 후보자가 검사 시절에 조금 두 사람 사이가 그래도 돈독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사실 그 황교안 당시 검사였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종걸 당시 의원이 많이 지켜주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공안검사 출신들이 원래 보면 검찰에서 전통적으로 아주 빠른 승진이 보장되는 좋은 자리였는데요.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잘 나가던 공안검사들이 좀 많이 좀 물을 먹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황교안 지금 총리 후보자 역시도 이미 이제 2차장을 다 지냈는데 동기들은 다 검사장을 다는데 검사장을 2번이나 물을 먹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종걸 그 당시 국회의원을 만나서 친구야, 나 검사장 2번이나 탈락했다. 나 이제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진지하게 상의를 했더니 예. 이종걸 국회의원 당신은 또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연일당에서 자, 옷 벗지 말고 버텨라. 도울 방법을 찾겠다 그러면서 말렸는데요. 결국 기다린 것이 보람이 돼서 이명박 정부에서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이종걸 원내대표의 이야기, 옷 벗지 말고 버텨라. 이 버틴 바람에 총리까지 된 거 아닙니까? 박성훈 논설위원? 그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100% 그렇게만은 아니지만 그때 만일에 저 말 안 들었으면 예. 오늘 총리가 안 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왜냐하면 검사장 승진 2번이나 탈락하면은 후배들 눈치 보이잖아요. 아, 그럼 난 이제 변호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압박감이 있을 텐데 김태현 변호사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에서 검찰 최고위층 올라가신 분들은 다 저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예. 왜냐면 한 번 모두 승진을 다 누락되지 않고 올라간 사람은 없거든요. 한때 그 DJ 정부 때 검찰총장 올라가서 신승남 총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몇 번 검사장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옷 벗을까 말까 하는데 누군가 옆에서 야, 조금만 버텨. 이래서 이제 정권이 바뀐 다음에 호남 검찰 임명이 뜰 때 이제 총장까지 되신 거고 예. 저런 일종의 무용담이라고 그럴까요? 저런 거는 검찰 누구나 다 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예. 이남희 팀장. 네. 저 궁금한 게 저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친구를 네. 얼마나 두들겨 팰지. 그죠? 그게 제일 궁금해요. 본인이 이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예.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바로 황교안 후보자가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황 후보자 전화를 했기에 앞으로 신나게 두들길 거다. 공사를 구별해 엄정하게 검증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황교안 후보자한테도 공사 엄격하게 구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이제 노회찬 전 의원 또 나는 독재 타도 유인물 뿌리는 문제 학생이었는데 황교안 후보자는 참 모범생이었다. 예. 달랐던 고교 시절, 학창 시절 모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종걸 원내대표가 신나게 두들긴다는 말처럼 엄청난 검증을 가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뭐 하나에 꽂히면 예.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런 경험이 원내 수석 부대표 시절 그리고 얼마 전 본인의 사건 송사부터 해서 예. 그런 기질을 분명히 보여 오셨거든요. 그럼 친구한테 엄청 맞을 것 같은데 박성훈 그리고, 선수. 예,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 인간 황교안에 대해서 평한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데, 예. 예, 착하고 성실한 친구다. 예,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예, 그 말 속에 많은 그 어떤 친구에 대한 그 우정이자 개인적인 인간성에 대한 품평이 들어있다고 보이는데, 실제로 아마 앞으로 검증은 지금 그 황승택 기자 얘기했듯이 굉장히 혹독하고 아마 독하게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얼마나 독하게 할지 이제 대통령 순방 전에 청문 절차를 맞춰달라는 게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장인데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2년, 그나마 좀 괜찮은 인연을 봤는데 야당과의 나쁜 악연도 있습니다. 자, 바로 정청래 최고위원 이야기인데 정청래 최고위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아주 거친 말을 쏟아낸 적이 또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름 그대로 황당하고 교활한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남희 팀장, 지금 삼행시 한 거예요? 네. 교안 이걸 네, 갖다가 그렇죠. 좀 한 황당하고 거군요. 교활한 예.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된 판결이 나왔을 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면서 저런 삼행시를 또 읊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막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사실 굉장히 센 막말인데 막말
그동안 두 개도 못 듣는 두 것 개도 못 같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듣고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인데 황스택 기자, 네. 두 사람 간에 무슨 악연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아, 이거 진짜 저도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동아일보 나오고 있는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을 해가지고, 네. 당시에 그냥 맨몸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고요. 당시에 사과탄, 화염병, 사제폭탄을 준비를 다 해가지고 미국 대사관저 안에 담을 넘고 들어갑니다. 예. 거기에 있던 일행 중 한 명이 정청래 당시 건국대 산업공학과 4학년 학생입니다. 예, 24살이었군요. 네, 그렇죠. 예. 그 당시에 그 주미 대사가 그레그 전 대사인데요. 네. 그때 그 부인이랑 같이 잠옷바람으로 대사관저에서 이렇게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그래요? 뭐 좀 미담인지 모르겠는데 2006년도에 지금 정청래 의원이 그레그 대사를 만나서 뭐 사과를 했다고 해요. 예. 대사도 받았고. 근데 자, 근데 이 사건하고 황교안 지금 총리 후보자하고 어떤 관련이 있다는 자,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 대학생들이 지금 당연히 구속이 됐을 거고 네. 거기서 수사를 할 사람이 있는데 그때 바로 이 사람 지금 저 대학생들을 기소한 사람이 공안 2부의 황교안 검사였습니다. 절묘하네요. 네.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는지. 이게 당시에 방송에 나갔던 내용인데, 보니까 앵커 이름이 백지연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MBC 방송에서 나온 것 같은데, 당시에 검사가 황교안 검사였다. 아, 네. 정청래 최고위원은 미울만도 좀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이렇게 인연이 될 텐데, 이남희 팀장. 네.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렇다고 청문회에 나서서 뭔가 할 처지는 아니죠. 할 상황은 아닌 거죠. 예, 일단은 뭐 다음 주 26일이죠. 바로 윤리심판원 징계 여부 또 판단도 있기 때문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직접 나설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TF를 꾸렸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원식 의원이 간사를 맡게 된다. 요 정도까지 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엔 누가 총을 집중적으로 쏘게 될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검증 포인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논란이 될지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국정원 사건과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장관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도대체 장관은 왜 있는 겁니까? 장관은 누구를 위한 장관입니까? 청와대나 뭐 외부세 정치권이나 이런 데 제가 보고할 의무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도대체 뭘 알아야 됩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신문을 보고 하는 겁니까? 방송을 보고 하는 겁니까?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사건에 관해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욱 총장과 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장관이 홍보를 생각하지 않고 몰래 해서 그렇습니까? 오해가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최 총장을 찍어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동원됐다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나라의 모습입니까? 우선 우리 법무부나 검찰이 그에 관련된 나가 전혀 없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법무부 장관은 통치를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죠.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법대로 집행을 하고 그거는 있습니다. 정당 해산하는 과정을 보고서 헌법재판소나 법무부가 정말로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독일은 정당 해산하는데 심리를 5년 동안 했습니다. 5년 동안. 통진당 해산 1년 만에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었습니까? 얼마 동안 심리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 그것이 질문하지 중요하다고 않았습니다. 생각하고 헌재에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헌재에서 20차례의 심리를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20여 차례 재판을 열어서 충분하게 법리 검토해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그 의원의 질문이 끝나고 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답변은 계속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십시오. 진실한 답변이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구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저런 이야기들이 이번에도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관 예우 부분도 또 논란이 될 테고 야당에서 공세를 많이 펼 것 같습니다. 자, 황교안 후보자 어떤 논리로 반박을 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